재산 분할에 이어서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자료는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인정되는 재산 분할과는 달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부 중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보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비교해보면 양 청구권은 목적, 요건, 주체, 참작과 평가의 대상, 행사기간, 관할 법원, 가집행 여부 및 상속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두 청구권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얼마나 인정하는지, 그리고 재산상 손해와 관련한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지급 책임자와 관련된 사례를 먼저 보실까요? 첫 번째로 대학에서 만나 1997년 결혼한 A씨와 B씨의 결혼 생활은 2001년 아내 B씨가 다단계 판매를 시작하면서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A씨는 다단계 판매에 열중하며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는 아내 B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내가 다단계 판매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자신에게까지 가입 권유를 하자 아내와 아이들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악기 판매점에 나와 일하면서 직원들에게도 다단계 회원 가입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는데요. 결국 A씨는 아내의 행동이 못마땅해 아내는 물론 장인과 장모에게까지 난동을 부리게 되었고, 아내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친지에게 보내는 등 극단적인 대응 방식으로 파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맞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B씨는 다단계 판매를 고집하며 불화를 조성한 점 등, A씨도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잘못 등이 인정된다며 이혼하되 파탄의 책임은 대등한 만큼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안인데요. 배우자 을은 혼인 후에도 혼인 전부터 성관계를 맺어온 직장 동료와 계속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인 갑이 이를 알고 을과 을의 직장 동료인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아내인 을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 갑은 위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한 후 아내인 을과 재결합하였다가 이후 을에게 친정과의 인연을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자주 이전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면서 을을 괴롭히고, 상간자가 직장에서 사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을의 직장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장 내에까지 을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남편 갑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아내의 부정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남편의 진정서 제출 행위 등을 과도하게 따지면서 다투고 남편과의 부부관계 시 피임약을 복용하는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다가 가출하여 버린 점을 지적하면서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양 당사자의 잘못이 모두 경합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 잘 보셨습니까? 앞에서 일부 설명드린 것처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와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상대방, 그리고 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의 가족이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쌍방이 모두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그중 일방의 책임이 더 큰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반면 쌍방이 대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요. 앞에 두 사례는 모두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쌍방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에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경우이지요. 판례는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사항은 이혼 파탄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등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위자료의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이 2008년경에 마련한 양육비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면 위자료는 청구인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 원인을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배우자 일방이 이혼 전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돌렸거나 결혼한 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판사가 적정한 위자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산정 기준에 따르면 45세의 여성이 20년간 혼인을 해오다 자녀 2명을 두고 이혼을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내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별한 참작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 같은 경우겠지요. 그들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통 1 내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상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상대방과 가족들을 위하여 구입한 예단, 예물 혹은 혼수품 구입 비용, 결혼식장 비용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 예단과 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혼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고 또한 일정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이상 그 반환 또는 구입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혼인하는 경우 대부분 여자 쪽에서 주방도구, 전자제품, 장롱 등의 혼수품을 준비하는데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혼수품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된 이상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원래의 구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은 혼수를 마련한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판례의 태도에 비춰볼 때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장 비용 역시 일단 정상적으로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이상 그 원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혼 소송 시 통상 병합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신 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다가 점차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알게 되면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점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